자, 오늘의 영화는 무엇이냐? 바로 김기덕 감독의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을 벌써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또 이터널 선샤인 또 재개봉을 하니까 미셸 공들이는 인정이지 하면서 야, 나도 이터널 선샤인 코인 좀 타볼까? 하고 열심히 부랴부랴 영상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불사 변수가 하나 발생했어요. 동진이 형이 이터널 선샤인 해석을 올렸더라고?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대기업이 움직이면 나 같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야. 나 열심히 붕어빵 장사하고 있는데 깡패가 와가지고 어이씨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하고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이터널 선샤인 리뷰 영상은 전량 폐기했고요. 일단 급한 대로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라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토리로 가볼까요? 팝콘 말아먹기. 영화의 시작은 노승과 어린 동자승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어린 동자승이 냇가에 놀러 나갔다가 작은 미물들에게 실을 매달아서 돌을 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자승이 웃기다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그 모습을 노승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동자승 몸에 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승이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돌을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그 노승이 나지막히 말하죠. 네 몸이 힘든 건 그렇게 잘 알면서 남의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은 동자승은 호다닥 달려가보지만 이미 뱀과 물고기는 죽어있어. 겨우 살린 게 개구리 하나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동자승은 소년이 됐고 무더운 여름날 어떤 한 소녀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소녀도 남자였던 거지. 그 사춘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치닫는 시기잖아. 잠깐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녀가 때마침 공교롭게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거야. 헨타이! 무슨 이거 만화 전개도 아니고 소년꾼 엣지다요. 그렇게 소년의 마음속에 욕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소녀가 자고 있었는데 소년이 참지 못하고 몰래 가슴을 만집니다. 아니 이 소년이 참 빠꾸가 없어. 그냥 악랄해. 그 어릴 때부터 하는 짓 꼬라지 좀 보세요. 동물들 몸에다가 돌을 매달지를 않나 관음을 하고 만지고 이런 거 보면 또 성악설이 믿겨지죠. 아무리 절에서 수행하면 뭐 어쩌나. 결국 인간은 악한데. 근데 소녀 또한 순수했던 그 소년의 마음에 차츰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춘기의 격동으로 그들은 뜨거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허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결국 노승에게 그들의 관계를 들키게 되는데 소녀는 속세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 소녀는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결국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년 또한 소녀를 따라서 절을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조용히 그냥 내려가면 되지. 거기까지 내가 이해를 하거든. 근데 집안 살림은 왜 다 털어가는 거야? 불상은 왜 챙겨? 닭은 왜 또 들고 가? 그냥 몸만 가라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벼룩에 간을 떼먹냐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가을이 되던 어느 날 소녀는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절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뭔가 눈빛이 변했어.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막 파들파들 떨고 있는 치와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 거야. 눈깔도 살짝 돌아있고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노승이 속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썰 좀 풀어봐라. 잼려해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렇게 둘이 속세로 떠나고 나서 만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분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고 절로 도망쳐 온 거였어. 역시 사람 악한 본성은 어디 안 가죠? 네 그럴 줄 알았다. 얘 관상이 이상했어. 관상이 뭔가 쌓였다니까. 아무튼 이 친구가 어쨌거나 결국엔 복수를 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치가 너무 떨려가지고 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다행히도 노승의 저지로 자살은 성공을 하질 못했지만 노승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얘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크미야 오기야 키워온 아이인데 내 앞에서 자살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노승이 솔루션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반야신경을 쓰게 합니다. 근데 이 절에는 분명히 붓이 있어. 근데 왜 하필 고양이 꼬리로 쓰는 걸까? 굳이? 혹시 스님이 냥코디언 영상을 보셨나? 아무튼 그렇게 반야신경은 완성이 됐고 이 청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러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을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라서 너무나 슬픕니다. 그 체포당하는 장면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노승이 붙잡는 장면을 보면은 마치 그 원피스의 쌍디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노승은 감옥을 간 그를 뒤로 한 채 분신을 하며 이 생을 마감합니다. 시간은 또 흘러서 겨울이 왔습니다. 출소를 한 그가 돌아온 계절이죠.
노승의 사리를 찾아서 얼음 조각상에 묻고 장례를 치러주고 하루하루를 선무도와 함께 몸을 단련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찾아옵니다. 스님이 잠든 사이에 아이를 버리고 몰래 도망을 가는데 앞불사 언 강물에 실족사를 당하게 됩니다. 실족사? 와, 또 너야 미스터 개디안. 근데 그 선무도가 좀 버겁다는 평이 있거든요. 왜냐면 김기석 감독이 직접 출연해서 한 거기도 하고. 아니 근데 나만 선무도 좀 멋있었어? 나 너무 불뽕인가? 아니 선무도 좋잖아요. 선무도의 효능, 노화 방지, 스트레스 해소, 혈액순환, 면역력 증진,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좋잖아. 근데 그건 좀 버겁더라. 무슨 강호동 마냥 몸에 돌 타이어 매달고 막 뛰는 거? 거기까지는 좀 버겁긴 한데 그래도 선무도까지는 그래도 불교에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나만 그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번에 걷어들인 동자승이 작은 미물들을 괴롭히면서 수미상관 윤회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가 쭉 잔잔하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전개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 맛을 알까? 이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이런 골저스한 이거를 알아? 니들이 알아? 개맛을 알아? 니들이? 이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종교적인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솔직히 이 영화가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되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은 좋으나 싫으나 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뭐 어쩌겠어. 불교 영화인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죠. 윤회. 윤회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육도 윤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나루토 말고 그 육도선인 아닙니다. 이 불교 세계관에서는 인생을 이런 직선이 아니라 원형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계속 이 안에서 인생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은 사라져도 욕망과 죄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윤회도 그냥 내가 죽었어요 하면은 뭐 다음에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살다가 뭐 뱀한테 먹혔어요 하면은 또 다시 소로 태어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좀 세계관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6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육체적 고통을 받는 지옥도, 항상 굶주리는 아기도, 짐승으로 살아야 되는 축생도, 남 잘못 규탄하고 막 일름보 퍼킹 스위치가 가는 아수라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인도. 사실 우리로 따지면 여기가 현생이죠, 인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세상인 천도.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생명은 계속 삶을 반복하는 거죠. 빙글빙글빙글빙글. 자, 이쯤 말했으면 뭔가 느낌이 빡 하고 오죠? 계절이 바뀌는 것도 결국엔 윤회인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되잖아. 영화는 계절마다 테마를 정해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봄은 업, 여름은 욕망, 가을은 분노, 겨울은 비움. 먼저 봄을 보자면 불교에는 무지에서 비롯된 작은 폭력도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업사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가 없었으니 이거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시절에 무지한 상태에서 했더라도 결국 어린 동자승은 업을 쌓게 된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장치가 뭐냐? 바로 봄에 나오는 강아지입니다. 이 영화는 계절마다 상징적인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에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먼저 봄에 나오는 개는 사찰의 회화나 설화에서 자주 가르침으로 등장하는 대상인데요. 인간보다 업에 더 잘 지배당하는 존재로 표현이 많이 되죠. 이런 포인트들을 집으니까 작품에 대한 뭔가 실마리가 풀리죠. 자, 그럼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름은 제가 욕망이라고 했죠. 그 불교 미술에서 3가지 독, 삼독이라는 게 있는데 돼지, 뱀, 닭이 삼독을 대표하거든요. 돼지는 무지, 뱀은 분노, 닭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어때? 뭔가 영화 장면이 쓱쓱쓱쓱 지나가잖아요. 여름 닭 탐욕? 여름에 닭이 나왔었는데? 그거야. 맞아. 그거야. 그래서 여름이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가을에 뱀이 나오는 것도 알겠고, 뱀이 분노를 의미하는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가을에는 뱀보다 고양이가 좀 더 테마적인 동물 아닌가요? 너 방금 핵심을 찔렀어. 고양이가 분노를 상징하는 동물은 아니고요. 고양이는 또 다른 의미를 낳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삼독이라는 그거에만 매몰돼서 해석을 하면은 고양이의 의미를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불교 경전의 대표적인 고양이와 쥐의 얘기죠. 자바 함경의 묘경을 보시면 고양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묘경에서 어떤 한 고양이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쥐구멍 앞에 버러우를 타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요만한 벼룩만한 쥐새끼가 빨빨빨빨 나오는 거야. 그거를 홀라당 바로 고양이가 먹었어요. 근데 이 쥐가 너무 작으니까 고양이한테 집어삼켜 줬는데도 이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거야. 이 쥐가 뇌장을 파먹고 점점 자라게 되고 고양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쥐는 여기서 욕망입니다. 욕망을 삼킨 고양이는 뱃속에서 점점 욕망이 커져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고양이의 의미를 분노가 아니라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사리를 품게 한다는 작중 대사를 잘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갔고요. 마음속에는 뭐 욕망도 차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뭐 업도 이만큼 쌓여 있고 어떻게 이거를 다 비워내는 과정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막 맨몸으로 막 선무도 이거 막 하잖아요. 이거 하고 막 강호동 마냥 산 타고 막 그러잖아. 이게 다 그동안의 죄를 벌받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몸을 깎아내며 마음을 비우고 욕망, 뭐 분노, 자아를 하나씩 탈락시키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나가 옅어지는 겁니다. 감독은 겨울을 통해서 그 유명한 색즉시공을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영화가 여기서 바로 딱 끝내도 됐었지만 또다시 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어린 동자승이 보여주는 행위들을 보면은 살인을 저질렀던 스님의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열심히 비워냈는데 다시 채워졌어.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주인공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채워진 것 뿐이야. 노승의 자리가 비면 누군가 노승이 되고 동자승의 자리가 비면은 누군가 또 동자승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윤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어떠신가요? 좀 불교에 관심이 생기셨나 이제? 저도 아직 법을 공부하는 처지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보다 법한이 지긋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좀 노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뭔가 제가 틀린 말을 했다면 가르침 한 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거 왜 했냐? 너 요새 불교가 유행하니까 불교 코인 한번 타보려고 아득바득 이거 가지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나도 알고리즘 좀 타보자. 뭐 유튜버가 유행 따라가는 게 잘못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여태까지 몸담은 세월이 몇 년인데 여기다가 나도 좀 빨대 좀 꽂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지극정성으로 공양 올렸잖아. 장난이고요. 그래도 요새 이 MZ들 사이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하이프 받으니까 기분이 좋긴 하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의 소비 형태가 뭐랄까? 뭔가 유행이 한번 확 돌고 나면은 그게 뭔가 좀 올드해 보인다거나 좀 짜쳐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유행이 한번 돌잖아? 그럼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은 것처럼 황폐화된다니까? 그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뭐 캠핑, 골프, 테니스, 뭐 러닝, 독서 그 잠깐 반짝했다가 이미지만 망치고 다 박살났잖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절의 이미지가 망가질까? 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긴 하죠. 아니 갑자기 막 이러다가 나 혼자 산다에 전현무가 나와가지고 막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막 기안84가 옆에서 형님 제 것이네 약간 저는 이해해요 막 이러고 있어. 약간 그럼 아찔해지죠. 이게 아닌데. 아니 나 혼자만 막 소비하고 싶다 뭐 그런 홍대병이 아니라 이걸 조전데 이걸 뭐 어떻게 수습하냐. 네, 아무튼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는 이 영화가 좋았어요, 싫었어요 같은 간단한 리뷰도 괜찮으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영화력 찐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